샬롬 반갑습니다. 선명한 심리상담TV의 이선명 심리상담사입니다. 오늘은 부부는 왜 싸우는가? 그리고 위기를 맞는 부부들의 유형과 특징, 위기의 부부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죠? 네. 부부는 싸울 수밖에 없다고 싸움의 유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싸우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시차입니다. 요즘은 결혼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오래 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20대, 그 예전에는 10대 때도 결혼을 했지만 지금은 30대, 40대의 결혼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리적인 시차가 존재합니다. 따로 30년 이상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데 정말 잘 맞는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지만 그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흔히 얻을 수 있는 행운은 아니죠. 보통 10년을 함께 산 3년으로 비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30년 동안 떨어져 살았다. 30살에 결혼을 했다 치면 심리적 시차가 9년을 존재한다는 거죠. 그 말은 9년 동안 함께 살아봐야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급하고 또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한 3년만 살고 많이 지쳐버리거나 심리적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번아웃을 선언하거나 냉전기를 갖거나 혹은 정서적 단절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3, 40년 있다 만나서 결혼을 하니까요. 정서적, 심리적 시차가 보통 9년에서 14년, 12년 정도 난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런 차이를 극복하고 이해하고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더 배려해야겠죠. 아, 우리가 살아온 삶이 이렇게 다르구나.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하구나. 그래서 심리적 시차는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시기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너무 내 것을 주장하거나 너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밀어내거나 배제하게 된다면 심리적 포화 상태인 번아웃이 되겠죠. 그래서 결혼이 힘들고 어려워져서 또 섣부른 결론에 이르는 안타까운 경험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부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싸울 수밖에 없느냐고요? 심리적 시차가 존재합니다. 살아온 문화와 환경과 생활이 다릅니다. 외계인이라고 보시거나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족만이 가지고 있는 가족 신화, 가족 비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들끼리만 허용되고 인정되는 부분이죠. 그런 것들이 서로 달랐는데 오늘 합쳤어요. 그런데 그것이 서로가 다 이해할 만큼 잘 맞아 들어간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기적처럼 잘 맞아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느 누군가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있다는 거죠. 심리적 시차를 인정하고 심리적 포화 상태가 되지 않게 서로를 배려하고 인정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알아가면서 그것마저도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면서 싸움이 갈등하고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네, 두 번째로 위기의 부부들. 어떤 부부들이 많이 싸우는가를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통계를 내보니까 4가지 패턴으로 나눠지더라고요. 첫 번째, 상담을 가장 많이 찾는 부류는 혼전 임신입니다. 물론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 혼수다. 아이를 갖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유교 문화권의 집단 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전 임신, 결혼 전에 임신하는 것이 혼수라고 포장을 하고 있지만 굉장한 죄책감과 자책감, 부모에 대한 죄송함과 주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요. 또 낭만기라고 하는 신혼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남자들은 빠른 권태기를 겪게 되고 여자는 죄의식에 빠지게 되면서 뭔가 잘못됐구나. 첫 단추부터 그런 생각에 빠지면서 위기를 맞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나이 차이입니다.
10년 이상 나이 차이가 나면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차이가 굉장히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세대거든요. 예를 들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다 경험하는 세대, 디지털 세대에 가까운 세대, 아날로그에 가까운 세대, 그것을 다 경험했지만 내가 어느 곳에 속했느냐, 또 시대적 상황적으로 다르지만 나이별로도 엄청난 차이를 느낍니다. 흔히 말로 하려면 세대 차이는 30년 단위로 생기거든요. 근데 요즘은 3년 단위로, 1분 단위로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할 정도로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데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옛날 방식의 삶, 결혼 부부의 삶과 지금 방식의 결혼 부부의 삶을 오해하거나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해서 서로 간의 차이를 보이고 그 차이로 인해서 위기를 맞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원가족과의 갈등입니다. 예,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부딪히고 엮이면서 어렵지만 이겨나가는 것이 사실은 더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았습니다. 어른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핵가족화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족 제도와 집단주의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융합된 가족에 의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특히 요즘은 장서 간의 갈등, 사위와 장모님과의 갈등, 그리고 고부 간의 갈등은 여전히 있고요. 또 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또 시누이와의 갈등들, 이런 문제들이 원가족과 본가족, 결혼을 했으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서적으로 분화를 해야 됩니다. 합리적인 분화, 정서적 분화가 일어나야 돼. 건강한 분화가.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 방식에 살아왔던 방식에 그리고 살아가던 방식의 가족 융합이나 단절은 가족 신화와 가족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가족과의 갈등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은 괜찮은데 가족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이것 또한 이겨나가야 할 방법입니다.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또한 위기의 부부들이 많이 맞지만 또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성격 차이, 오해와 이해와 공감의 차이죠.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리적 시차로 발생합니다. 그 심리적 시차를 이해하고 심리적 포화 상태에 이르기 전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부는 왜 싸우는가? 심리적 시차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많이 싸우는 유형을 4가지로 나눴습니다. 혼전 임신이라는 것은 빠른 권태기와 그리고 집단 무의식이 갖는 죄책감과 자책감, 그리고 나이차가 났을 때 문화와 세대 간으로 나눠지는 차이가 서로를 어렵게 한다. 그리고 원가족과의 갈등, 결혼했으면 합리적인 분화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분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융합되는 가정이 많고 그렇게 살아온 방식대로 계속 살아가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장서 갈등, 그리고 고부 갈등,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또 마지막으로 심리적 시차에 의한 성격 차이,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들이 위기를 맞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싸우고 무엇 때문에 싸우고 계십니까? 원인을 파악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슬기롭게 그것이 서로를 알아가고 심리적 시체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래서 더 사랑하고 덮어주는 이해관계의 모습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부가 싸우는 이유와 위기의 부부들의 내용과 그런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내일 건강한 삶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